자, 이제 마지막입니다. 42번 주제는 이거는 다른 게 아니고 그냥 가중평균 개념입니다. 가중평균. 특별히 무슨 공식이 필요한 게 아니고요. 가중평균에 대한 감만 있으면 풀 수 있는 거고요. 그런 감이 없으면 오히려 풀 수 없을 수도 있고요. 42번은 인근 표준 획지와 비교한 대상 토지의 특성은 다음과 같습니다. 인근 표준 획지와 대비한 대상 토지의 개별 요인 비교치는 했어요. 이때는 인근 표준 획지가 사례가 되는 거예요. 인근 표준 획지가. 여기는 대상으로 나와 있고 인근 표준으로 나와 있잖아요. 그러면 인근 표준을 뭐로 잡으면 되는 거예요? 인근 표준을 사례로 잡으면 되는 거예요. 자, 그 인근 표준을 100%라고 봤을 때 이 말이에요. 대상 토지의 전체 면적은 1000제곱미터인데 이 중에 600제곱미터는 완경사이고 나머지는 평지입니다. 자, 이 1000제곱미터가 있어요. 근데 600제곱미터는 완경사이고요. 여기는 평지예요. 평지는 인근 표준 획지와 가치가 똑같아요. 근데 완경사지는 인근 표준 획지에 비해서 몇 프로 감가가 있어요? 20% 감가가 있죠. 그럼 여기는 인근 표준 획지에 비해서 가치가 80%밖에 안 나가요. 여기는 인근 표준 획지와 비교했을 때 똑같은 가치가 나가요. 그럼 이 전체의 비교치를 보는 거예요. 전체. 이거는 100%의 가치가 있는데 이건 80%의 가치가 있다면 만약에요, 이게 완경사지와 평지가 딱 반반이면 어떻게 되겠어요? 100% 반, 80% 반 이렇게 쓰면은 딱 90%가 되지 않겠어요? 그렇잖아요. 80% 반, 100% 반이니까 그때는 딱 몇 프로가 돼요? 90%가 되겠죠. 근데 어떤 부분의 넓이가 더 넓어요? 80% 넓이가 더 넓잖아요. 그 소리는 90%의 가치보다 낮을 거다, 높을 거다? 낮을 거라는 것을 미루어 짐작할 수 있죠. 계산을 아직 안 해도. 그 소리는 찍어도 둘 중에 하나 찍는다 이 말이에요. 네? 이게 가중평균 개념이에요. 그러니까 이 가중평균 개념은 지금 이게 0.86, 0.88, 0.90 될 수 없다고요. 0.90 이게 반반이니까 반반. 그러니까 될 수 있는 거는 0.86 또는 0.88밖에 없어요. 근데 4대 6은 5대 5에서 멀리 떨어져 있어요. 그렇지 않아요. 4대 6은 5대 5에서 멀리 떨어져 있진 않죠. 그 소리는 0.9에서 멀지 않다는 얘기예요. 0.88이라는 얘기예요. 이 가중평균 개념이라고요. 여러분들 가중평균 개념 들어보셨나요? 한번 말씀드린 적 있나요? 소금물 농도 중학교 2학년 연립방정식에 3% 소금물 100g 하고 6% 소금물 200g을 섞으면 몇 퍼센트 소금물 몇 g이 되나요? 이런 문제 있어요. 자, 어떤 물이 더 짠 물이에요? 더 짠 물이 뭐예요? 이게 더 짠 물이겠죠. 6%. 100g 중에 소금물 100g 중에 6g이 소금이란 뜻이잖아. 6%, 3%. 덜 짠 물이고 더 짠 물이에요. 그러면 섞으면은 요거보다는 더 짠 물이 될 것이고 요거보다는 덜 짠 물이 될 거 아니에요. 섞으면. 근데 어떤 물이 더 많아요? 짠물이 더 많죠? 짠물이 더 많다는 얘기는 4.5%보다는 더 높은 농도가 될 거다 이 말이에요. 이럴 때도 이게 몇 대 몇이에요? 1대 100g과 200g은 1대 2죠. 그럼 전체를 몇 등분해서? 3등분을 해서 3에서 6까지 4%, 5%, 3칸이죠. 어느 쪽으로 끌려가야 돼요? 무거운 쪽으로 끌려야 돼요. 무거운 쪽으로 2칸, 1칸, 2칸. 5% 소금물 300g 된다고요. 이거 두 개 섞으면은 100g과 200g 더하면 무거운 쪽으로 끌려가는 거. 이게 바로
가중평균 개념이에요. 가중평균 개념. 이것도 부록에 다 있어요. 가중평균 개념도 부록에 다 있어요. 그러니까 가중평균 개념을 알면 이런 거를 어느 정도는 간파를 할 수 있단 말이에요. 그래서 자, 이거는 이제 수학적으로 풀면 이렇습니다. 수학적으로 풀면 80%의 가치가 전체의 60%고 100%의 가치가 전체의 40%죠. 맞나요? 20% 감가가 발생하니까 80%의 가치가 나가는 게 60%의 면적이고 100%의 가치가 나는 게 40%의 면적이니까 80% 곱하기 0.6은 48%, 100%는 곱하기 0.4 40%, 48%와 40%를 더하면은 88%죠. 그래서 0.88 이렇게 되는 거죠. 됐나요? 또 하나 마지막 방법은 이거는 100%의 가치를 그대로 갖고 있기 때문에 그대로 평가하면 되는데 20% 감가가 된다 그랬잖아요. 20% 감가. 몇 퍼센트의 토지가? 60%의 토지가. 60%의 토지가 20% 감가가 되면은 총 12% 감가가 된다 하는 거하고 똑같은 거예요. 12% 감가가 되니까 전체에서 12% 감가되면은 88%가 된다. 이렇게도 계산할 수 있어요. 맞나요? 그러니까 하는 방법은 여러 가지라는 말씀이죠. 이거를 이제 그대로 감가되지 않는 건 그대로 두고 감가되는 것만 몇 프로 감가되는지를 보는 거죠. 60%의 토지가 20% 감가되니까 전체 12%가 감가되네, 80% 남네, 이렇게 되는 거죠. 됐죠? 자, 이런 거는 이제 가중평균 개념을 좀 익혀두시라는 얘기죠. 가중평균. 자, 됐고요. 자, 42번, 유제 42번은 열어보시고, 그 다음에 이제 43번이에요. 지금 오늘 제가 이렇게 계산하는 여러 가지 이 방법들을 보면은 지금까지 여러분들이 보셨던 산수와는 좀 다른 뭔가가 있죠. 좀 느낌이 좀 다르죠. 어떻게 보면은 숫자가 재밌어요. 한편으로는 재밌는 것도 있어요. 전혀 동의하지 못한다는 눈빛이에요. 자, 아무튼 43번 다음 자료를 이용하여 대상 부동산의 비준 가격을 구하면 대상 부동산은 면적이 900제곱미터이며 사례 부동산보다 개별 요인이 10% 우세합니다. 자, 그 문장을 정리를 해볼까요? 일단 대상이 말이에요. 대상이 몇 제곱미터고 900제곱미터고 그 다음에 뭐가 우세요? 개별 요인이 10% 우세. 누가 우세죠? 대상이 우세요? 사례가 우세요? 대상이 우세죠. 사례 부동산보다 라고 했으니까 대상이 우세면은 뭐를 바꿔야 돼요? 대상 숫자를 바꿔야 돼요. 대상이 분자죠. 사례분의 대상 항상 뭘 쓴다고요? 사례분의 대상 이 숫자를 바꿔야 돼요. 이 숫자를. 그러면 100분의 110이죠. 100분의 110 됐고요. 그 다음에 두 번째 문장이에요. 사례 부동산은 면적이 1000제곱미터이며 자, 사례는 1000제곱미터이며 1년 전에 2억 원에 거래됐어요. 2억. 1년 전에. 이게 이제 두 번째 문장이에요. 자, 이런 식으로 이렇게 필요한 것들을 쓰는 거예요. 이렇게 필요한 것들을. 그 다음에 세 번째는 연간 지가 상승률이 5%고 다른 조건은 동일해요. 자, 그럼 지가 상승률 5% 이게 끝이네요. 지가 상승률 5%. 지가 상승률 5%면 요거 때문에 한다는 얘기죠. 1년 전에 거래된 것을 수정하라는 얘기죠. 그러면 1.05예요. 지가 상승률 5%라는 얘기는 5%만큼 할증이 된다는 얘기니까 5% 하면은 1.05예요. 1.05. 맞나요? 왜? 5%만큼 올랐으니까 1년 전에 비해서. 그럴 때는 1.05를 곱해야 숫자가 더 커지니까 1 플러스 할증률이에요. 이거 앞에 우리 화폐 시간 같이 했던 것처럼 할증할 때는 1 플러스 할증률, 할인할 때는 1 플러스 할인율을 곱하기 하고 나누기 하고 그런 말이에요.
자, 됐어요. 이제 다 끝났어요. 이제 이걸로 해야 돼요. 사례 가격으로 출발해야죠. 사례 가격에서부터 사시지게 하잖아, 사시지게. 사정보정 얘기 없잖아, 지금. 그런 건 얘기 안 했다고. 시점 수정은 있죠, 지금. 지가 상승률이 5%니까. 시점 수정은 얼마 해야 돼? 1.05예요. 사시지게 하는 거예요, 사시지게. 사례 가격에서 사시지게 했잖아요, 사시지게. 사정보정, 시점 수정, 지역요인 비교, 개별요인 비교, 경우에 따라 면적 비교까지. 근데 사정보정 이런 말 없잖아요. 그러니까 요거는 시점 수정이에요, 시점 수정. 그 다음에 지역요인 이런 말 없죠, 여기. 이거는 써먹었어요, 이제. 써먹었고. 이역도 써먹었어요. 요거밖에 없죠, 지금. 요거하고 요거 면적. 요거는 아까 개별 요인이었죠. 지역 요인은 언급이 없죠, 지금. 다른 조건은 똑같다 했으니까 그냥 지역 요인 무시하면 돼요. 개별 요인은 100분의 110이니까 곱하기 1.1 하면 돼요. 그 다음에 여기는 마지막은 면적이 있죠, 면적. 4레분의, 이것도 면적도 4레분의 대상이에요. 그럼 1000분의 900이면 1000분의 900이면 0.9죠. 끝이에요, 이게. 이거 다 곱하면 된다고, 이제. 2억 곱하기 1.05 곱하기 1.1 곱하기 0.9 두드리면 돼요. 됐죠? 이러면 2억 1000이 될 거고요. 1.5%가 더 해집니다. 요거 두 개 곱하면은 0.99죠. 2억 1000 곱하기 0.99 하는 거예요. 0.99. 그러면은 2억 1000보다는 값이 적어지겠죠. 2억 1000보다 적어서 2억 790만 원 될 거예요. 2번. 됐나요? 자, 그렇게 계산기 두드리면 되고, 다음에 그 밑에 43번에 그 대상 토지의 가격을 구하시오 돼 있잖아요. 자, 거기에도 밑에 표가 있죠. 거기 밑에 표 있는 거는 무슨 법이에요? 그것도 평점법이죠. 자, 앞에 두 장 앞으로 가보세요. 41-1번에 그것도 아까 무슨 법이라고 그랬어요? 그것도 평점법이라고 그랬죠. 그 앞에 41-1 평점법은 격차 내역만 쓴 거고, 두 장 이쪽에 뒤에 있는 43번의 평점법은 표준지를 다 100으로 잡고 대상 토지를 100이나 110, 100 이렇게 했잖아요. 이때는 표준을 뭐로 보면 되는 거예요? 이때는 표준을 사례로 보면 되는 거죠. 표준을 사례로 봐서 사례분의 대상, 사례분의 대상 이렇게 하는 거예요, 여기서는. 됐나요? 그래서 차이가 있는 것만 보면 되는 거예요. 100분의 80, 100분의 100은 안 봐도 돼요. 100분의 110 이렇게 하면 되잖아요. 그렇게 하면 되는 거예요, 여기서는. 아까 격차 내역만 줬을 때는 아까 1.04 뭐 이렇게 0.98 이런 식으로 하면 되는데 여기서는 그렇게 하면 되는 거예요. 자, 그리고 한 가지 차이가 되는데 한번 찾아보세요. 160쪽의 표의 내용과 156쪽에 있는 표의 내용에 차이가 한 가지가 있어요. 항목의 개수에서 차이가 있어요. 항목의 개수에서 뭐가 있고 없고 있어요. 획지가 있고 없고의 차이가 있어요. 160쪽에서는 획지가 있죠. 160쪽에 획지가 있어요, 없어요? 획지가 몇 번째 있죠, 그게? 세 번째 있죠. 근데 156쪽에서는 획지가 없죠. 바로 그 차이 때문에 160쪽은 개별 요인 비교표고요. 개별 요인 분석표고 156쪽은 지역 요인 분석표예요. 획지 조건이 들어가 있으면은 무슨 요인이고요? 개별 요인이고요. 획지 조건이 없으면은 지역 요인 비교하는 거예요. 그걸 문제 낸 적도 있어요. 5가지를 써놓고 기타 빼고 5가지를 써놓고 다음 중 지역 요인 비교 항목이 아닌 것은 뭘 찾으란 얘기예요? 획지 조건을 찾으란 얘기예요. 자, 나머지는 됐습니다. 나머지는 이제 여러분이 해 주시고요. 다음에 이제 넘어가시면은 그 43-2번은 난이도가 높아요. 난이도 높으니까 그 난이도 표시도 돼 있죠. 상하 이렇게 있으니까 그거는 자신 있으신 분들만 하시고 43-1번은요. 유제 43-1번은 보이기에 그래 보이지 그렇게 어려운 거 아니에요. 그렇게 어려운 거 아니에요. 그건 이제 표준지 공시지가 기준법이니까 연습해 보시기 바라고요.
지금 이와 같이 하면 되는 거예요. 여기 이제 사례 가격에 사시지게 하든가 아니면은 표준지 공시지가를 이용할 때는 시지게 하는 거예요. 시지게. 표준지 공시지가를 할 때는 시지게만 찾으면 돼요. 그 안에서. 근데 사례 가격을 얘기할 때는 시지게면 해야 돼요. 사시지게면. 경우에 따라 사정보증이 나오기도 하고 경우에 따라 얘가 나오기도 하고 여기는 뭐만 하면 되지만 시지게만 하면 돼요. 공시지가를 기준으로 할 때는 시점 수정, 지역여행 비교, 개별 요것만 하면 돼. 자, 이제 44번이에요. 자, 44번은 뭘 계산하는 거예요? 재조달 원가 계산해요. 재조달 원가. 자, 이 재조달 원가는 지금 문제가 제곱미터당 재조달 원가죠. 제곱미터당 재조달 원가니까 전체 재조달 원가를 뭐로 나눠야 되는가 하면은 연면적으로 나눠야 돼요. 연면적으로. 자, 그래서 지금 A 건물은 10년 전에 준공된 4층 건물이에요. 언제 준공됐다고요? 10년 전에 준공됐어요. 그리고 몇 제곱미터? 1250제곱미터예요. 그 다음에 A 건물의 준공 당시입니다. 준공 당시 공사비 내역이 직접 공사비가 2억 7천만 원이에요. 단위가 1,000원이기 때문에 간접 공사비는 3천만 원이에요. 공사비 합계가 3억이에요. 자, 여기서 끝나는 거예요? 이윤도 더 해야 되는 거예요? 이윤도 더 해야 되는 거죠. 자, 자가건설일지라도 도급건설 기준에 의해서 수급인의 적정, 이윤을 고려해야 된다 그랬어요. 그래서 개발업체 이윤 포함시켜야 돼. 그래서 얼마예요? 3억 6천이죠. 자, 그 3억 6천은 언제적 3억 6천이에요? 10년 전 3억 6천만 원이에요. 3억 6천만 원. 자, 그러니까 시점 수정에 시점 수정. 10년 전 건축비 지수가 100이에요. 기존 시점 현재 135예요. 그 소리는 100분의 135를 곱해란 얘기죠. 그래서 135, 1.35를 곱하란 얘기예요. 자, 이렇게 하면은 전체 재조달 원가 나올 거 아니에요. 맞나요? 전체 재조달 원가 나오잖아요. 그럼 여기에다가 뭘로 나눠야 돼요? 1250으로 나누게 해야 되죠. 그래서 3억 6천 이거 계산할 때 어떻게 하면 된다고요? 36 곱하기 1.35 135 해도 돼요. 36 곱하기 135 나누기 125 이렇게 하면 돼요. 동그라미 필요 없다고요. 이건 이 동그라미 필요 없다고. 36 곱하기 135 나누기 125 하면 되는 거예요. 그럼 배열 순서가 어떻게 되나? 3888 나오나요? 이렇게 계산하면 3888 나오면 되는 거예요. 배열 순서가. 아시겠죠? 그러면 훨씬 계산하기가 굳이 이렇게 두드릴 필요 없거든요. 전부 다 곱이나 나누기로만 돼 있을 때는 곱셈이나 나눗셈으로 돼 있을 때는 숫자만 하면 된다. 숫자만. 됐죠? 자, 이제 넘어가셔서 유제 44번 열어보시고요. 45번이에요. 조금 전에는 뭘 계산하는 거였어요? 이거는 재조달 원가 계산하는 거였죠. 자, 근데 45번은 원가법에 의한 감정평가 가격이에요. 원가법. 자, 45번은 원가법이니까 뭘 계산하는 거예요? 적산가액 계산하는 거죠. 이 적산가액은 뭐 나누기 뭐예요? 뭐 빼기 뭐예요? 재조달 원가 빼기 감가 수정이에요. 감가 수정이에요. 재조달 원가가 빼기 감가 수정이에요. 자, 근데 이거는 좀 시간이 걸려요. 시간이 걸리는데 이제 설명을 드리는데 시간이 걸리는 방법이니까 지금 제가 이거 이제 처음으로 이제 공식 알려드리는 거예요. 공식이 뭐 다른 거는 간단했잖아요. 공식이 아까 레일리의 소멸력 법칙의 흡인력은 거리의 제곱의 반비라고 크게 비례한다.
몇 개 없었어요. 지금까지 공식 알려드린 게. 자, 근데 이거는 이제 잘 생각해 보세요. 이게 재조달 원가를 100%로 잡아봐요. 100%. 이게 100%예요. 이제 2억인데 100%로 잡아. 2억인데 내용연수 만료 시 10% 남는 게 있다 쳐보세요. 금액으로 치면 얼마? 2천만 원 남는 게 있어요. 그러면은 총 9천만 원이 90%, 총 90%, 1억 8천이죠. 90%가 가치가 하락해요. 내용연수가 끝나면. 이게 몇 퍼센트? 90%. 금액으로는 1억 8천 이렇게 되겠죠. 자, 이게 내용연수가 모두 50년짜리예요. 50년은 가는 건물이에요. 그러면 이걸 90%를 몇 등분 해야 돼요? 50등분 해요. 50등분 이거를. 1억 8천을 50등분 한다. 그 소리는 90%를 50등분 한다. 같은 얘기예요. 자, 그렇게 해서 이게 5년이 지났다 그러면 어떻게 해요? 그 경과된 만큼을 5년 경과한 만큼을 빼줘야 되죠. 어디에서? 2억에서. 새 거라면 2억짜리 갖고 있는 사람인데 새 것을 갖고 있는 게 아니라 5년 지난 거 갖고 있으니까 5년 지난 만큼을 빼줘야 되잖아요. 그 5년이 누적된 거예요. 뭐를? 90%를 50등분 했는 거를 다색한 만큼. 어디에서? 이 100% 재조달 문과에서. 자, 이거 전부 다 제가 계속 100%로 얘기하고 있죠. 전체 100%에서 빼기 90%를 몇 등분해서 50등분해서 몇 년 지난 거를 5년 지난 거를 빼면 이건 퍼센트로 나타낸 거예요. 이거를 금액으로 나타내려면 여기다 뭘 곱해야 돼요? 2억을 곱해야 되죠. 2억에서 1,800만, 1억 8천을 50등분해서 5년 지난 거 빼면 똑같거든요. 이 바깥으로 보냈을 뿐이에요. 그죠? 자, 제가 지금 말씀드린 거는 공식을 외우기 도움되기 위해서 이렇게 했고, 일단. 자, 이제 공식 외워볼게요. 공식을. 좀 전에 썼던 100%가 이 1의 1, 이게 재조달 문과 전체에서 빼기 90%를 했잖아요. 요거를 얼마를 하는 거예요, 얼마를 하면은 전체 얼마를 총감가액을, 총감가액을 몇 등분 해야 되는지를 빨리 찾으세요. 얼마를 몇 등분 해야 되는지. 그리고 몇 년 경과했는지를 보세요. 거기에다가 마지막에 재조달 원가를 곱하면 돼요. 자, 공식이 이렇습니다. 얼마를 몇 등분해서 몇 년 경과했냐. 이걸 빨리 찾으면 돼요. 세 가지. 자, 그러면 45번을 볼까요? 자, 45번. 재조달 원가는 나중에 봐도 돼요. 얼마를 할 때 그 얼마를은 내용연수 만료 시 잔존가치율을 보면 나와요. 지금 45번에 재조달 원가는 보지 말고요. 이게 얼마를 몇 등분해서 몇 년 경과했는지 이것만 본다고요. 얼마를에 해당하는 게 뭐예요? 90%예요. 90%. 45번에 기준 시점이 2005년 10월 30일이고요. 건축비는 2억 원이죠. 2003년 10월 30일 날 준공됐어요. 그러니까 2년 경과한 거예요. 2년. 2003년 10월 30일 준공됐는데 기준 시점은 2005년 10월 30일이니까 2년 경과했어요. 그리고 건축비는 매년 10%씩 상승했대요. 기준 시점 현재 잔존 연수가 48년이에요. 그럼 얘는 원래 총 몇 년짜리예요? 50년짜리인데 2년 경과한 건물 갖고 있다 이 소리예요. 그리고 내용연수 만료 시 잔존 가치율이 10%가 있어요. 내용연수가 끝나도 몇 퍼센트 남는다고요? 10% 남는다고요. 그럼 총 얼마가 감가되는 거예요? 총 90%가 감가되죠. 자, 그래서 여기 얼마를에 0.9가 들어가요. 90%를 몇 등분 해야 돼요? 50등분 해야 돼요. 전체 내용연수. 남은 게 아니고 전체 내용연수예요. 50등분 해야 돼요. 왜냐하면 이게 재조달 원가는 새 것이기 때문에 그래요. 재조달 원가 새 것에 가기 때문에 50등분 해서 몇 년 지났어요?
2년 지났죠. 이것만 찾으면 된다고요. 여기에다가 이제 바깥에 뭘 곱하기만 하면 돼요? 재조달 원가를 찾으면 돼요. 근데 그 재조달 원가는 이 말이에요. 재조달 원가는 2년 전에 얼마에 지은 거예요? 2억에 지었죠. 근데 매년 얼마씩 상승했어요? 10%씩 상승했죠. 그러면 1년에 10%니까 1.1에 제곱 이렇게 하면은 요 계산하면 돼요. 그럼 이 계산을 어떻게 해야 되는가 하면은 이걸 먼저 해야 돼요. 여기가 빼기잖아요. 빼기. 여기 빼기라고요. 빼기니까 이 곱을 먼저 하는 거죠. 가로 속을 먼저 해야 되는데 가로 속 중에서도 이걸 먼저 해야 돼요. 그럼 0.9를 50으로 나누면 뭐예요? 50으로 나누면 0.018 나올 거예요. 0.018. 예? 믿어주세요, 그냥. 왜냐하면 제가 나누기 5잖아요. 나누기 5는 곱하기 2와 같아요. 엄청 졸리나 봐요. 나누기 5는 곱하기 2와 같다고요. 그냥 곱하기 2 하는데 이제 100으로 이제 100분의 0.09 이 말이에요. 100분의 100분의 9하고 똑같잖아요. 100분의 9. 2를 곱하니까 참 100분의 1.8과 같잖아요. 100분의 1.8. 100분의 1.8이니까 이제 0.028 이렇게 되는 거예요. 그 다음에 2를 곱하는 거죠. 그럼 몇이에요? 0.036이죠. 그럼 1 빼기 0.0 이렇게 해야 돼요. 계산 순서가. 이렇게 괄호 할 때. 그러면 1 빼기 0.036 하면은 0.964가 돼요. 이런 거 뺄 때 빼기 하면 어떻게 한다고요? 여기서부터 7, 4, 6, 2, 5, 4 더해서 9가 되는 숫자 쓰는 거예요. 더해서 9, 9, 9, 9 끝만 빵을 만들어주면 되는 거예요. 그래서 지금 9, 6 끝만 빵 되는 수 4 아무튼 여러분들 계산 순서를 알려드린 계산 순서 이거를 먼저 계산하고 이걸 나중에 하고요. 그럼 0.964 나오죠? 그럼 0.964에다가 이걸 곱하면 된다고요. 2억 4,200이 2억 4,200 결국 0.964 곱하기 2 사이 하면 돼요. 964 곱하기 2 사이 하면은 얼마 나오나요? 3번 233 288 나올 거예요. 자, 됐나요? 그러면 이제 한 번 더 연습해 볼게요. 45번으로 연습해 볼게요. 재조달 원가는 나중에 하는 거예요. 재조달 원가는 나중에 하고 얼마를 몇 등분해서 몇 년경과 이거란 말이에요. 자, 이거 얼마를 요 부분 요거 얼마를 총 얼마를 감가해야 돼요? 총 얼마를 45번 오른 유제 45번 유제 45번에 준공 후 10년이 경과한 건평 400제곱미터의 주택이 있다. 기준 시점 현재 제곱미터당 재조달 원가는 100만원 잔존 경제적 내역연수는 30년이며 내역연수가 만료할 때의 잔가율은 10%예요. 정액법에 원 적성하겠죠. 총 얼마를 감가해야 되는지는 요거 남는 거 보고 판단한다고요. 그죠? 남는 게 10%라 그랬잖아요. 그럼 또 이번에도 몇이에요? 90%를 0.9를 이 말이에요. 자, 이번엔 몇 등분 해야 돼요? 40등분 해야 되죠. 준공 10년 잔존 30년이잖아요. 준공 후 10년이고 잔존 30년이니까 모두 40등분 해야 돼요. 전체 40년이니까 그럼 0.9를 몇 등분? 자, 1 빼기 0.9를 40등분 했는데 10년 경과 했잖아요. 몇 년 경과? 10년 경과. 0.9를 40등분해서 10년 경과. 그 다음에 뭐 바깥에 뭐라고요? 재조달 원가라고요. 재조달 원가는 이제 계산해서 넣으면 된다고요. 자, 몇 제곱미터 얼마라 그랬어요? 400제곱미터 100만원. 그럼 400제곱미터 100만원이면 여기가 4억이 되겠죠? 그럼 계산하면 되는 거예요. 먼저 뭘 계산한 후에? 이쪽을 계산한 후에. 이쪽이 얼마예요, 이제? 이건 약분되니까 10하고 이거는 0.9를 4등분하면 반띵하면 0.45 반띵하면 0.225 1 빼기 0.225 곱하기 4억이에요. 1 빼기 0.25는 0.775죠.
775 곱하기 4, 45, 20, 472, 30, 472, 31, 3100이네. 3억 1000. 3100. 숫자 배열 순서가 3100이라고요. 계산 순서가 그렇다고요. 됐나요? 자, 다음에 이제 그 밑에 유제 45-1번은 감가수정액은 묻고 있죠. 감가수정액을 묻는 건 요것만 묻는 거예요. 요것만. 요게 감가수정액이에요. 이 1 빼기를 하는 게 아니고. 그러니까 똑같이 얼마를 몇 등분 몇 년경과 이거 해서 저조달 원가를 곱하면 되는 거예요. 그러니까 저 공식을 외울 수 있으면 하는 거고, 안 그러면은 시간이 걸려요. 패스해야, 시간이 걸리기 때문에 패스해야 돼요. 자, 이제 남아있는 거는 수익하는 법이에요. 자, 수익하는 법은 46, 47, 48번은 이제 시상가액 조정이니까, 그건 별거 아닌데, 자, 이제 46번, 47번. 자, 이거를 물을 때는, 수익하는 법은 수익가액을 어떻게 구해요? 순수익 나누기 환원율 이렇게 하죠. 순수익 나누기 환원율. 순수익에 대해서 정리해야 되고 환원율에 대해서 정리해야 되는데 이거는 별거 없다고요. 이거는 이미 우리 앞에서 가유순전후 했기 때문에 이건 따로 할 거 없어요. 문제는 이제 환원율이에요. 환원율. 그래서 문제에서 환원율만 묻는 문제가 있고요. 환원율만 묻는 문제는 환원율 구하는 여러 가지 방법을 생각해야 되고 수익가액을 묻는 문제는 순수익도 알아내야 되고 환원율도 알아내야 되고 이 두 가지를 다 알아내야 돼요. 자, 근데 46번은 뭐를 묻고 있어요? 환원율을 묻고 있죠. 예, 그래서 환원율을 묻고 있는 겁니다. 자, 환원율을 묻는 경우에는 자, 우리 앞에 투자론에서도 환원율 했죠. 투자론에 종합환원율 했잖아요. 어떻게 해야 돼요? 총 투자액분의 순영업소득 안 했나요? 촛불이 마지막에 꺼지기 직전에 마지막으로 활짝 불이 밝아졌다가 꺼지는 거 아시죠? 지금 밝아져야 될 때예요. 이제 마지막으로 꺼지기 직전에 마지막에 힘을 다해야 돼요. 총 투자액분의 순영업소득. 총 투자액은 부동산 가격과 같아요. 순수익 뭐 이렇게 해도 순영업소득 해도 되고 순수익 해도 되고요. 이렇게 계산하는 방법이 있어요. 이게 환원율의 정의예요. 또 환원율을 자본 수익률 더하기 자본 회수율 이렇게 계산할 수도 있어요. 이것도 알아둬야 되는 공식이죠. 이거 괄호 채워넣기도 나온다고요. 항상 우리는 환원율의 성질상 수익률과 회수율이 합으로 되어 있다는 거예요. 그죠? 그 다음에 환원율은 이게 이제 물리적 투자 결합법이에요. 바로 건이에요. 토건건. 토지 건물이 나와야 됩니다. 이러면은 토건건으로 가는 거예요. 그 다음에 금융적 투자 결합법은 환원율이 지지저저예요. 지지저저. 자, 이렇게 곱하고 여기 더하고 여기가 지분 배당률, 여기가 저당상수 앞에서 한번 나왔었죠. 다음에 이게 부채 감당법이에요. 부채 감당법의 환원율은 부저저예요. 부저저. 부채 감당률 곱하기 저당 비율 곱하기 저당 상수예요. 그래서 지지저저의 저저와 부저저의 저저가 같은 저저라고 그랬죠. 토토건건 지지저저 부저저요. 자, 이거 조금만 연습하면 금방 눈에 띄어요. 이론으로도 도움이 되고. 자, 보세요. 어떤 문제가 나왔어요. 어떤 문제가 나왔는데 환원율을 구하래요. 자, 그럴 때 제일 먼저 이거 투자론에서 했던 것처럼 총투자액 순영업소득이 나오는지 봐요. 총투자액과 순영업소득이 나오나요?
총투자액은 보이는데 순영업소득은 바로는 안 보이는데 가유순 이런 구조로 돼 있죠. 가능총소득 공실 있으면 유효총소득 나오고 경비 나오고 하잖아요. 그러면은 그거는 뭐예요? 순영업소득을 계산할 수 있다는 얘기죠. 그럼 46번은 어디로 가는 거예요? 1위 가는 거예요. 1위. 이걸 제일 먼저 하세요. 제일 먼저. 이게 왜냐하면 이게 제일 중요해요. 이게 투자론에도 이렇게 나오니까. 투자론에서도 환원율 이렇게 나오니까. 자, 다음에 그러면 이제 방법만 알려드릴게요. 오른쪽에 46번, 유제 46번 보세요. 다음의 자료를 활용하여 구한 환원율 했어요. 총투자액 나와요? 총투자액 안 나오죠? 그런 말 없으면 이거 안 해요. 그러면 이거 자본 수익률, 자본 회수율 이런 말 나오나요? 자본 수익률 이런 말 있어요? 그런 말 없죠? 자본 수익률, 자본 회수율 이런 말 없으면 이제 얘네들로 내려가야 돼요. 순서예요, 순서. 자, 그 다음에 토지 건물 있어요, 없어요? 토지 건물 이런 말 없죠? 그럼 이거 안 해요, 이제. 자, 그러면 마지막 남았는 게 지지, 저저, 부저저가 남았어요. 근데 지지, 저저, 부저저에서 저저는 같은 저저라 그랬어요. 차이 나는 거는 지분 배당률과 부채 감당률이에요. 자, 지분 배당률이나 부채 감당률 둘 중에 뭐를 알려준 거나 다름없나요? 부채 감당률을 알려준 거나 다름없죠? 그럼 어디로 가는 거예요? 부저저로 가는 거예요, 부저저. 자, 이게 문제 계산 푸는 게 중요한 게 아니고 이대로 적용하는 게 중요해요. 자, 그럼 46-1번 가보세요. 46-1번에서도 환원율 묻고 있죠. 자, 그거 묻고 있는데 거기도 지금 순영업소득 나왔으면 총투자액이 있는지를 봐야 되는데 총투자액이 없잖아요. 그죠? 총투자액이 없어요. 수익률, 회수율 이런 말 있어요, 없어요? 수익률, 회수율 이런 말 없어요. 그럼 어디로 가야 돼요? 토토건건, 지지저저, 토지건물 있어요, 없어요? 토지건물 없죠? 그럼 어디로 가야 돼요? 지지저저, 부저저요. 그럼 어디로 가야 될까요? 부저저로 이것도. 지분 배당률에 거기도 지금 순영업소득, 부채 서비스 나오고 있죠? 자, 넘어가시고요. 이거 훈련하는 훈련. 자, 46-2번 자본 환원율을 묻고 있죠. 총투자액은 나왔고 순영업소득 자료 있나요? 순영업소득 자료가 없죠. 순영업소득 자료 없어요. 그럼 안 돼요. 그 다음에 순영업소득이 있어야 돼. 총투자액 나오면은. 그럼 순영업소득이 없으니까 종합환원율 안 돼요. 그럼 자본수익률, 자본회수율 있어요? 자본수익률, 자본회수율 이런 말 없잖아요. 그러면 이거 아니에요. 그러면 토토건건, 지지저저, 부저저. 토지건물 있어요, 없어요? 토지건물 없죠? 그럼 어디로 가야 돼요? 지지저저, 부저저로 가야 돼요. 그럼 지분배당률, 부채감당률 이리 가야 돼요. 지분배당률 있죠? 어디로 가야 돼요? 지지저저로, 지지저저. 자, 다음에 유제 46-3번 토지환원율 5%, 건물환원율 10%. 토지 건물 나왔죠? 어떻게 하라는 얘기예요? 토토건건으로 가라는 얘기예요. 됐나요? 자, 이제 46-4번입니다. 46-4번. 다음 1년간 현금 흐름 관련표를 보고 다음 물음에 답하시오. 다만 저당 대출은 원리 금균 등본화 상환 조건이며 잠재 총소득과 유효 총소득 차이는 공실로 인한 겁니다. 자, 부동산 가치가 나왔죠? 부동산 가치가 나오고 자, 거기 순영업소득 있고 유효총소득 있죠? 그럼 뭐를 구할 수가 있어요? 부동산 가치가 총투자액이잖아요. 총투자액과 순영업소득 있으면 뭘 구할 수 있어요? 종합환원율을 구할 수 있죠. 1번. 예, 종합환원율을 구하시오. 구할 수 있고 지분환원율을 구하시오. 이거는 뭐하고 같은가 하면 앞에 우리 투자론에서 나온 얘기하고 똑같은 거예요. 지분환원율은 지분배당률이에요. 지분배당률은 무슨 투자액 찾아야 되고 지분투자액 찾아야 되고 그리고 세전을 찾아요. 세전. 지분투자액 나오면 세전 아니면 세후잖아요. 근데 세후는 항상 세후라는 말이 붙어 있잖아요. 세후 수익률, 세후 승수. 그러니까 지분배당률은 뭐를 찾아야 돼요? 세전을 찾아야 되고 지분투자액 찾아야 돼요. 그렇게 하면 된다고요. 됐나요? 저당 환원율, 저당 상수는 난이도가 높습니다.
이거 저당상수 나오면 늘 이거 생각해야 돼요. 대부액 곱하기 저당상수예요. 이거는 뭐예요? 부채, 서비스액. 대부액 곱하기 저당상수는 원리금 균등상환의 부채 서비스액이죠. 저당상수만 물으면 어떻게 대답해야 돼요? 여기 이쪽으로 가서 분모로 가서 계산하면 돼요. 이렇게 계산하면 되는데 난이도는 높습니다. 자, 됐죠? 자, 결국은 보세요. 환원율을 구하라 그러면은 이걸 아예 기억을 하고 계시라고요. 이 구조를 알면은 쉬워요. 그러니까 매뉴얼대로 이렇게 하면은 이거는 투자론에서 굉장히 중요한 거고요. 투자론에서 중요하고 이거는 이 환원율의 성격상 꼭 기억해야 되는 거예요. 수익률 따기 위해서는 성격상. 그 다음에 토토건건 지지저저 부지저거든요. 근데 실제로 이 문제가 출제가 되면은 어디에 해당하는지만 알면 계산하는 데는 금방이에요. 몇 초만 풀어요. 대체로 이 자료들을 다 주니까 곱하기 더하기만 하면 나온다 이 말이에요. 그죠? 자, 그럼 됐고요. 환원율을 묻는 문제일 때는 그렇습니다. 이거 투자론, 성격, 토토건건 지지저 부저저 이렇게. 근데 47번은 뭐를 묻고 있어요? 수익 가격을 묻고 있죠. 예? 지금 46번은 환원율을 묻는 거고 47번은 수익 가격을 묻고 있죠. 이 수익 가격을 묻는 문제는 나는 뭐를 계산해야 돼요? 뭐를 찾아내야 돼요? 순영업소득 순수익하고 환원율을 찾아야 될 거 아니에요. 그래야 수익 가격을 구할 거 아니에요. 자, 그러면 순수익은 아까 별거 아니라 그랬잖아요. 가율순전하면 되는데 문제는 뭐예요? 결국 환원율이에요. 그러니까 이거 할 줄 알면 이거는 자동으로 할 줄 아는 거예요. 근데 다행히도 더 쉬운 거는 이런 식으로 수익 가격을 물을 때는 이렇게 환원율 구하는 거는 문제에서 안 줘요. 수익 가격 물을 때는 이 네 가지밖에 안 줘요. 왜냐하면 이렇게 종합 환원율을 구하는 거는 부동산 가격을 알 때 쓰는 건데 지금 부동산 가격을 묻는 거잖아요. 부동산 가격 묻는 경우에는 이걸 알려줄 수가 없는 거지. 부동산 가격 물을 때는 이거를 알아야 이걸 아는데 이걸 안 알려준단 말이에요. 부동산 가격을 물을 때는 이 네 가지 중에서 묻는단 말이에요. 환원율을. 됐나요? 자, 그럼 보세요. 연간 예상 총수익이 100만 원이고 연간 예상 총 비용이 30만 원. 그러면은 순수익이 얼마예요? 총수익이 100, 총비용이 30이면 순수익은 이건 70이에요. 70. 다음에 연간 할인율과 자본 회수율이 각각 5%와 2%예요. 지금 무슨 얘기가 나오고 있어요? 회수율 얘기가 나오고 있죠. 회수율 얘기가 나오고 있다는 얘기는 어떤 식으로 구하라는 얘기예요? 수익률 더하기 회수율 이거 구하라는 얘기예요. 이게 수익률과 할인율이 같은 말이란 말이에요. 미래로 갈 때는 수익률이지만 거꾸로 돌아올 때는 할인율이란 말이에요. 그럼 5%와 2%를 더하라 이 소리예요. 5%와 2%를 더하라. 그럼 몇 프로? 7%. 끝까지 집중입니다. 마지막 제 불꽃을 태우고 가는 거예요. 자, 그러면 위는 70만 원이고 밑에는 0.077%예요. 그럼 이제 나누기만 하면 되는 거예요. 그럼 1000만 원 이렇게 나와요. 1000만 원. 이 계산이 중요한 게 아니라 어떻게 환원율을 구할 건가 중요한 거예요. 어떻게. 관건은 환원율을 어떻게 구할 건가. 그럼 47번 유제 볼까요? 두 장 넘겨서. 자, 47번 유제를 보시면 수익환원법에 의한 건물의 가격은 얼마인가 물었죠. 그러면은 건물 순수익과 건물 환원율을 구해야 될 거 아니에요. 건물 순수익은 알려줬죠. 그럼 건물 환원율 구해야 되죠. 건물 환원율 구할 때 어떻게? 자본시장의 수익률 나왔네. 자본시장의 수익률 나온다는 얘기는 수익률, 회수율 이렇게 하라는 얘기예요. 수익률, 회수율. 그럼 회수율을 문제에서 직접 안 알려주고 어떻게 알려줬는가 하면은 잔존 연수가 20년이라고 되어 있고요. 직선법 회수라고 되어 있죠. 예, 그 말 뜻이 뭔 뜻인가 하면 남은 20년간 100% 회수하세요 이 뜻이에요. 남은 20년간 100% 회수하세요. 그러면 1년에 몇 프로 회수하라는 얘기예요? 20등분 해야죠. 20등분. 1년에 5%씩 회수를 해요. 1년에.
남은 기간 동안 100%를 회수하세요. 그럼 100% 나누기 20년 하란 얘기요. 그럼 1년에 5%씩 회수하라. 그 의미예요. 직선법 회수라는 의미가, 직선법 회수의 의미는 남은 20년간 100% 회수하세요. 그럼 회수율이 몇 프로? 5%. 수익률이 몇 프로? 5%. 그러면 환원율은 10%. 순수익은 1억. 1억 나누기 0.1 하면 10억이에요. 그냥 이 찾기만 하면 그냥 나누기만 하면 된단 말이에요. 찾기만 하면. 어떻게 환원율을 찾느냐 문제예요. 아시겠죠? 수익 가격에서는 뭐가 관건이라고요? 환원율이 관건, 환원율. 환원율을 어떻게 구할 건가? 토토, 근건, 지저저, 부저저 중에. 자, 그러면 유제 47-1번을 보세요. 유제 47-1번은 A 부동산이 100% 임대될 경우 연간 예상 총소득이 5천만 원이고 총 가능 총소득이 5천이에요. 운영 경비가 유효 총소득의 30%를 차지하는 경우 평균 공실률을 감안한 A 부동산의 수익 가격을 묻고 있잖아요. 그럼 여기서도 뭐와 뭐를 찾아야 돼요? 순수익과 환원율을 찾아야 되는데, 순수익은 지금 그 가유순 하면 되잖아요. 근데 괄호 속에 평균 공실률 10% 감안해야 되고 환원율은 10%라고 해요. 이런 문제는 땡큐의 땡큐가 아니에요. 땡큐의 땡큐. 왜 땡큐예요? 이 환원율이 골치 아픈데 문제에서 환원율을 친절하게도 알려줬으면 이거는 뭐 땡큐죠. 그 다음에 47-2번 다음과 같은 조건에서 수익환원법에 의해 평가한 대상부동산의 가치, 수익환원법에 의한 가치는 수익가격을 구하는 건데 순수익 나누기 환원율을 해야 되죠. 유효총소득 3,800만원, 영업경비 800만원. 그러면은 순영업소득 금방 계산되죠. 유효에서 경비 빼면은. 자, 근데 환원율은 무슨 자료가 나와 있어요? 토지, 건물 이렇게 나와 있다는 얘기 뭐예요? 토토건건으로 가라는 얘기 아니에요. 토토건 이거 찾아서 곱하기 하고 더하기만 하면 되는 거예요. 그럼 됐고, 결국 지금 어떤 걸 쓰느냐 이 말이에요. 환원율을. 47-3번은 난이도가 높아요. 이거는 패스하세요. 47-3번은 패스하세요. 자, 결국 이제 여기까지예요. 이제 마지막 남아있는데 보세요. 이 수익환원법에서는 환원율만 묻는 문제의 경우에는 이렇게 5가지 방법이 있어요. 이거는 투자론에서 중요하니까 해야 된다 그랬고, 총투자액, 순영업소득 이거 찾으면은 이쪽으로 가는 거고, 그 다음에 이거는 이론적으로 자본 수익률 더하기 회수율, 환원율의 성격, 중요한 성격이에요. 수익률 회수율 이런 말이 나오거나 또는 직선법 이런 말이 나오면 남은 기간 동안 100% 회수하세요 이런 소리예요. 그러면 이제 이게 아니면은 수익률 회수율이라는 얘기도 없고 총투자액, 순영업소 이런 얘기도 없으면은 토지 건물 있는지를 봐고, 토지 건물 없으면은 지지저저 부저저로 마지막으로 가야 되는데, 그럼 지지저저 부저저 중에서 뭔지는 지분 배당률인지 부채 감당률인지 그거 가지고 이제 마지막으로 찾는 거예요. 이 순서 따라 매뉴얼 따라 자꾸 이렇게 보시면 출제가 됐다 하면은 사실 쉬워요. 구조 찾아서 곱해서 이제 나누기만 하면 되니까. 자, 근데 이제 마지막은 그 47-4번도 패스하세요. 난이도가 높아요. 47-3번, 47-4번은 난이도가 다 높아요. 자, 마지막 시산가액 조정은 뭐예요? 마지막 시산가액 조정은 지금 앞에서 원가법 했고 거래사례 비교법 했고 뭐도 했어요? 이것도 했잖아요. 수익환원법. 자, 이 3가지 방식에 의해 구한 시산가액을 조정하는 걸 말해요. 조정. 그래서 시산가액 조정을 통해 구한 감정평가액은 항상 이제 얘네들을 조정하라 이 소리죠. 그래서 거래 사례를 통해 구한 시산가액이 1.2억 원이에요. 그건 뭐예요? 거래 사례를 통해 구한 시산가액은 비교 방식이에요. 비교 방식으로 얼마? 1.2억이에요. 그 다음에 조성 비용이에요. 조성 비용. 조성 비용을 통해 구한 시산가액은 1.1억이에요. 이거는 원가 방식이에요. 원가 방식. 이건 1.1억이에요. 그 다음에 임대료를 통해 구한 시산가액은 뭐예요? 임대료 수입이잖아요. 임대료 수입 보고 판단한 시산가액은 수익 방식. 수익 방식은 1억이에요. 자, 여기서 각각의 방식의 시산가액 조정을 가중치를 부여해서 하는 거예요. 원가 방식은 20%, 비교 방식은 50%, 수익 방식은 30%. 비교 방식은 50%, 0.5를 곱하라는 얘기고, 원가 방식은 20%, 0.2를 곱하고, 여기는
3을 곱해서 더하라 이 소리예요. 여기는 0.6억, 여기는 0.22억, 여기는 0.3억 다 하면은 1.12억이 되죠. 2억, 여기에 6, 2, 8, 11, 1.12억. 됐나요? 자, 이렇게 해서 마지막까지 했고요. 그 한 장 더 넘기시면은 28회 기출 문제에 있는 거를 추록으로 반영을 했죠. 그 186쪽부터 나와 있잖아요. 거기 이제 03-4, 08- 이렇게 돼 있잖아요. 그거는 그 해당되는데 유제에 더 추가를 하면 되는 거예요. 아시겠죠? 추가를 해서 보시면 되니까 그거는 이제 여러분들이 추가해서 연습하실 때 추가해서 연습하시면 돼요. 자, 됐나요? 자, 오늘 좀 긴 시간 예상보다는 약간 늦어졌는데 아무튼 지금 여러 가지 유형들을 자신이 봐서 요거는 할만한 거, 그다음에 요거는 시간이 좀 걸릴 거, 이런 것들을 구분을 해서 시간이 좀 적게 걸리는 것들은 앞으로 매일매일 한 2-3문제씩 꾸준히 보세요. 따로 시간 내서 많은 시간을 하는 게 아니라 하루에 2-3문제씩 버리는 건 버려버리고 똑같은 문제를 반복해서 풀어도 괜찮으니까 그렇게 하시기 바랍니다. 그 정답 표시를 뭐 하거나 이렇게 지저분하면은 옆에 연습장에다 하면 되니까 그렇게 해서 반복해서 푸시고 안 되는 거는 질문도 하시고요. AS 센터 번호는 알려드렸고요. 하셨죠? 질문하실 거 있습니까? 자, 여기까지 하겠습니다. S였습니다. 감사합니다.